안녕하세요. 오늘은 428페이지요. 춘일우성 정호라는 분이 정호 선생을 우리가 명도 선생이라고 그러죠. 저 맹자 집지에 정호하고 정이 두 형제분인데 그걸 이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두 형제분 이정, 정호, 정이. 네. 정호, 정호정, 요게 이자예요. 요게 턱이자, 예, 턱을 가리키는 턱이자인데 정호가 한 살 많습니다. 연년생인데 그래서 정호를 명도 선생이라고 그러고 도를 밝힌다. 그리고 정의를 이천 선생이라 그러죠. 이 뒤에도 나와 있듯이 정호 1032년에서 1085년 53살 그렇게 오래 살진 못하셨어요. 근데 저기 정호, 정이 두 형제분이 이정이라 해가지고 이정자요. 굉장히 높여가지고 이정자 자자를 붙이죠. 두 분의 정선생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성리학 그러니까 주자학 쪽, 성리학 쪽, 유교 쪽에서는 굉장히 저기 으뜸으로 치죠. 그래서 유교를 우리가 유학을 성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혹은 주자학이라고도 그러는데 정주학이라고도 그래요. 주자학은 주자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정주학. 이 정자를 붙여가지고 정주학. 주자, 주. 네, 요 주자예요. 정주학. 주자 선생이 제일 받드는 분이잖아요. 정호정이 두 형제분을. 그래서 두 형제분의 학통이 주자한테로 넘어가서 이분들 정호정이 이분들은 북송 사람들이에요. 북송. 이때 북송이죠. 85년. 그리고 주자는 남송 사람이고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송나라가 960년인가요? 조광윤에 의해서 창건이 되고 1126년에 금나라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개봉 수도가 함락이 되면서 그 상황으로 있던 휘종하고 그 다음에 흠종 이 두 사람 플러스 두 황제 플러스 고관대작들 왕족들 엄청 많은 사람들 3천여 명을 끌고서는 북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북송이 완전히 망했죠. 송나라가. 그래가지고 그 중에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구라는 사람이 남쪽 그 당시 이만 지금으로는 항주라 그러죠. 지금 항주에서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그게 남송이잖아요. 1126년 정강의 변을 거치고 나서 정강 정강의 변을 거치고 이제 북송은 완전히 망하고 남송이 이제 1127년부터 1279년인가요? 원나라한테 다시 망하죠. 한 150년 동안 있다가. 그래서 정호정이 이 두 형제분은 북송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희는, 주자 선생님은 남성이고,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명도 선생이라고 호칭했고, 그 다음에 남성의 주희, 유학을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두 형제분을 합쳐가지고 이어서 했다 그래가지고 정주학이라고도 한다. 네, 이렇게. 네. 정호 선생이 저 봄날 그 좋은 풍광을 보시고 읊으신 시예요, 여기. 네. 시가 저기 뭐랄까 담백해요. 근데 제가 요 시가 좀 이상한 거지. 저한테는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땐가 그 시골 우리 동네에 서당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서당을 안 다녔습니다. 거기 다니는 그 굉장히 큰 형들이죠. 저는 그때 초등학교 뭐 몇 학년? 저학년 때일 거예요. 완전히 저학년이에요. 그분들이 큰 형들이 그 이장댁에 그 서당이 있었는데 이장댁 그 앞마당 그 바깥마당 사랑채 바깥마당 거기서 구슬치기 하고 이렇게 놀고 그러면서 운담 풍경 근호천이와 방아수리 과전천이다. 이 두 개를 그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운담 풍경 근호천이요 방아수리 과전천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음률을 맞춰가지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 형들이 얘기했던 거 운담 풍경 근호천이요 운담 풍경 근호천이요 방화수류 과전천을 이런 식으로 읊었던 것이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서울서 다니면 고 이러다가 대학교 때인가 우연히 이 시를 봤어요. 근데 그때 제목이 춘일우성 이렇게 돼 있더란 말입니다. 이걸 쭉 운남 풍경 근호천이요 방화수류 과전천 이거 읽어보니까 아주 옛날에 그 형들이 이렇게 음료를 붙여가지고 했던 게 그 마당에서 구슬치기 그때 담아라 그랬잖아요. 구슬을 쇠담아 이런 거 구멍 파가지고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그거 노래하면서 이걸 읊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이게 뭐 춘일우성인지 뭐 누가 정호 선생이 있었는지 이건 몰랐지. 또 몰랐지. 이건 네,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 수십 년 흐른 다음에 한 20년은 흘렀겠죠. 네. 자, 춘일우성 봄날 춘일 하면 봄날 이거 지우겠습니다. 춘일 봄날 네 저기 추야 저기 현시가 있었죠. 우리가 제일 처음 한 거 최치원 선생이 지은 거 추야 우중 네 추야 가을밤 추야 춘일 봄날 네. 우성 우연히 이루다 우연히 짓게 됐다. 봄날에 이렇게 이제 풍광을 보다가 자연적으로 이제 시상이 떠올랐겠죠. 이거 읽어보면 딱 그 시상이 떠오를만 해요.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운담 풍경 근호천이요 방화수류 과전천이라 방인 불식 여심락 장위 투한 학소년 이 투자가요 흠치다
구차하다, 구차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훔치다, 구타하다, 운을 멸시하다, 야박하다는 뜻도 있고. 이 투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투생. 구차하게 살다, 구차하게 삶을 구걸하다. 떳떳하게 죽지 못하고 구차하게 생을 구걸하는 거. 네, 그걸 투생이라고 그래요. 투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일곱자일 적에는 두자, 세자 이렇게 보통 끊어서 해석을 한다 그랬죠. 네. 보통 네자, 숫자로 보는데 네자를 다시 두자. 운담풍경, 네, 운담풍경, 네, 운담, 구름은 담백하다, 구름은 하얗게 이렇게 가볍게 떠 있다 이겁니다. 네, 그걸 운담이라 그러죠. 그럼 운이 주어예요. 운이 주어고 담이 소수로예요. 주어고 이 소수로예요. 그 다음에 풍경도 마찬가지고 주어고 소수로고요. 구름은 하얗게 떠 있고 바람은 가볍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천에 가깝다. 오천, 네, 어자가 빠졌다고 이렇게. 여기 때를 나타내니까요. 오천은 어자를 앞에 넣으면 되죠. 어느 때에. 만약에 이 오천이 어느 지명을 나타낸다, 어느 장소를 나타낸다. 그럴 적에도 보통 어자 앞에다 넣고 해석하면 쉽죠. 오천은 오가 이게 우리가 12시를 정오라 그러잖아요. 정오. 이게 오가 옷이에요. 지난번에 옛날 사람들은 12지 가지고서랑 우리 지금은 24시간인데 하루가 24시간인데 옛날에는 2시간씩 접어가지고 12지에 맞춰가지고 각 자시, 술시, 자축인묘, 자시, 축시, 인시 이렇게 했다 그랬죠. 쭉 해서 오시는 언제냐 하면은 11시에서 1시 사이에요. 낮이요. 12시하고 1시 사이가 중간이 뭐예요? 12시죠? 12시를 정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바로 5시에 바로 오시라 그럴까요? 5시. 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네. 네. 12시. 정확하다 이거죠? 네, 정확하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2시. 그러니까 이게 5천 하면은 5시지 천. 천은 때를 나타내니까 5시의 때. 네. 날. 5시의 날. 네. 금천하면 오늘이죠. 명천하면 내일이고요. 네. 날. 그러니까 한낮에 가까웠다 이겁니다. 운담풍경 근호천. 구름은 가볍게 떠 있고 바람은 가볍고 한낮에 가까울 때 운담을 책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죠? 구름이 맑고라 그랬습니다. 맑고. 그리고 바람이 가볍다. 네. 맑고 그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 때에 방화수류 이것도 둘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 꽃을 목적어 타동사 꽃을 찾고 그다음에 이것도 둘 정도 뜯어서 보면
버드나무를 따라서, 네, 이것도 버드나무를 목적어 타동사. 앞에서는 주어 서술어 했는데 여기서는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개울을 지나간다, 앞개울을 건너간다 이겁니다. 네. 봄철에 좋은 때니까 기온도 좋고 꽃들도 이제 만발에 이렇게 피고 버드나무도 파릇파릇하고 그러니까 그 좋은 때에 꽃을 따라서 이렇게 개울가에요. 그리고 개울가에 쭉 저기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저 버드나무가. 네. 그 시골 풍경 그대로 여기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앞개울을 지나가니. 이제 풍경, 요거 1929 기구 승구는, 승구는, 그 경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한시에서는 선경, 후정으로 읊는다 그랬잖아요. 먼저 경치를 읊고 선경, 후정. 먼저 경치를 읊고 그 다음에 시인의 마음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딱 그렇죠, 여기. 네. 방인. 옆에 사람이 방인이. 곁방자니까요. 옆에 사람은 불식 여식락. 이게 여가 나를 얘기하잖아요, 나. 근데 여기서는 나의 해야 되니까, 소유격 해야 되니까 마이가 되겠네요. 여심남. 나의 마음의 즐거움. 여심지라. 이렇게 지자가 넣으면 좋겠습니다. 여심지라. 나의 마음의 즐거움을 불식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시기 타동사에서 여심락 전체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그 봄철에 이 좋은 풍광에 이렇게 꽃을 찾았고 저기 앞개울을 건너가면서 버드나무를 쭉 따라가는 이 즐거운 마음을 옆에 사람은 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확실히 모르겠죠.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차 말하리라 이렇게 하겠다. 네. 지인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한이 투한이라는 말도 여기 잘 나옵니다. 투한. 한가한 틈을 딱 타서 그런 얘기예요. 투한. 한가로움을 훔쳐서 한가로운 탐, 그러니까 한가로움을 훔친다는 얘기, 한가한 시간을 훔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가로운 틈을 내서 그다음에 여기 내서 할 때 여기 마이어리자가 있다고 보면 좋겠죠. 그래서 소년을 배우겠다. 목적어 타동사. 소년을 배운다는 얘기는 젊은 소녀, 그 순수한 마음, 그런 걸 자기도 담고 싶다. 그런 얘기죠. 이 좋은 날씨에 좋은 날에 그 자연과 더불어 그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그 소년의 마음을 배우고 싶다. 네. 소년의 마음을 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 그렇겠죠? 감상에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저걸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와 있어요 책에. 네. 자연의 섭리와 진리를 깨닫고 봄날에 희망찬 봄날에 자연의 섭리와 진리를 깨닫고 어린이 같은 생기 넘치는 마음을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작자의 마음을 나타낸 거다. 따사로운 봄날에. 이 시가 참 좋아요. 이 시가 담백하고 쉬우면서도 담백해요. 네. 춘일우성이라는 게 요 그런 그 신의 마음하고 이거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요, 이 정호 이분이 이제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북송에 그래도 제일 그 북송 시절에 북송이 100여 년 960에서 960이었나? 960이 맞는 것 같습니다. 126이라고 치면 25 잡고 140 260년? 160년?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그래도 저거 한 것 같아요. 제일 북송 시절에 그래도 나라가 그래도 안정되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송 때 그 육유라는 분이 계셨는데 시인이 자는 무관이고 호는 방옹. 오래 사셨어요. 한 85세. 근데 그 남성은 이제 이거 보니까 태어난 해가 바로 정광이변 일어나기 1년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쪽에서 이제 그 북쪽에 그 중원 지역을 차지한 금나라, 이민족 금나라, 여진족 금나라에 대한 상당히 남성을 압박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고 그 정광이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임금까지 포로로 잡혀가지고 북송돼가지고 거기서 죽고 그러게 역사상 이제 중국에선 그런 일이 처음이니까 남송 시절에 그 모든 국민들이 북송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겠죠. 금나라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강한 금나라하고 화친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좀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런 주화파라리죠 그걸. 그런 파가 있는 반면에 화친을 해서 좀 달래야 된다. 그런 파가 세력이 있는 반면에 주전파가 있죠. 안 된다. 희생을 치르더라도 싸워야 된다. 근데 이 유규라는 분은 주전파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화파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주화파에 밀려가지고 과거의 급제를 상위 등급으로 했는데도 벼슬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벼슬 자리가 순탄치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국시인으로 수많은 시를 남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제일 많은 시를 남겼다고 그러는 분이래요. 육유의 이름이 육유. 9,200여 수를 남겼다니까 어마어마하죠? 중국 대일의 다작가예요. 이분이 절강성 소웅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쪽 북쪽의 중원 땅은 이제 금나라가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화파, 주전파가 이렇게 대립이 많이 되던 때예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이 유규 이분이 그 채두봉이라는 그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요 간략하게 또 유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유규가 젊었을 적에 20살 남짓 됐을 적에
그 당완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당완이 누구냐면 바로 저 유규의 외사촌이래요. 당시야, 당시고 자기는 육시고요. 어려서 같이 잘 양가가 저기가 있었나 봐요, 교류가. 근데 이 당완이라는 여자가 아주 시를 잘 져요.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유규의 어머니가 당완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여자가 것이다 뭐 이러고, 결국은 3년인가 지난 다음에 애를 못 낳는다는 명분으로 박해를 많이 하다가 유규의 어머니가 못 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당완하고 이혼을 하고 한 10년 정도 지났어. 소홍에 있는 그 유명한 공원, 잘 가꿔져 있는 공원이요, 말하자면. 공원이 있는데 그게 심씨라는 큰 부자의 소유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심원이라고 그러는데, 심씨의 정원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그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잘 갔나 봐요. 워낙 유명하고 잘 가꿔졌으니까. 호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거기서 그 이제 당완하고 저기 이혼을 한 다음에 유규는 왕씨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당완은 나중에 어떤 문인인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로 시집을 갔어요. 그 이제 이혼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유규가 여기 심원에 풍광이 좋으니까 놀러 갔다가 거기서 당완을 만났어요. 남편하고 같이 있는 당완을. 이제 당완 만났는데 다시 이제 옛날 생각이 나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복받치는 그 감정을 시로다가 적었어요. 그게 유명한 채두봉이라는 시예요. 이걸 채라고도 읽고 차라고도 읽고 그러더라고요. 차. 이게 이제 비녀 채자입니다. 비녀. 그러니까 비녀를 머릿말에 거기 봉황장식이 있는가 봐요. 비녀에. 비녀도 여러 종류 아닙니까? 네. 여자의 여자가 지니는 물건 중에 중요한 거죠. 채두봉이라는 그 봉황무늬가 있는 비녀라는 제목으로 시를 적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저기가 보고 당완이 화채두봉, 채두봉에 화답하는 시를 또 적었어요. 근데 이게 채두봉이 여기 심원 여기 그 정자에 거기 정자에다가 적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벼슬을 좀 했을 땐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 듣고 그 시를 보고는 화채두봉이라는 답시를 했는데, 그 답시가 아직도 잘 명작이에요. 이 채두봉도 명작이고 이 답시도. 그게 이제 같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유규는 오랫동안 85세까지 살았다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9,000점 이상의 시를 남겼는데, 당완은 이제 유규를 심원에서 만나고 이제 그 상사병 같은 게 비슷한 게 걸렸는지. 근데 당완이 제가 한 그 남편이 굉장히
문인이면서 저기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환이 이제 옛날에 사랑하고 이제 첫사랑이었던 사람하고 이제 강제로 헤어져 가지고 이제 재치로 왔는데, 시몬에서 유구를 만나고 몇 년 못 살다가 요절을 했어요. 당환은. 여기 최두봉이라고 네이버에 쳐도 나옵니다. 네이버에 여러 사람들이 쓴 그 글이 있어요. 그 시도 있고요. 네, 물론 네이버에 한번 쳐보십시오. 자,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자, 요거는요, 이 유규가 워낙 애국 시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전파라고 그랬었잖아요. 금나라를 하여튼 무리해서라도 쳐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서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죽기까지 그렇게 못했으니까, 나중에 남송은 1279년에 원나라한테 망하죠. 몽골족 원나라. 근데 그 전에 금나라는 삼봉산 전투에서 금나라가 몽고한테 크게 대패를 하죠. 그리고 나서 1, 2년 후에 망했어요. 금나라가 완전히. 삼봉산 전투가 1232년. 네, 1232년인데, 요거 삼봉산 때 패망하고 나서 1, 2, 3, 4년에 망했어요. 금나라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금나라가 차지했던 그 땅을, 그 중원 땅이죠. 영장강 이북 땅이요. 그거를 원나라가 대신 차지했죠. 그러다가 40년 후에 결국은 남송도 원나라에 의해서 망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전체가 원나라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죠. 그랬다가 40년 정도인가? 그렇게 오래 못 갔어요. 40, 50년인가? 가다가 다시 이제 원나라도 결국 중국 한족에 의해서 다시 망했죠. 그게 원나라 다음에 승계 한족의 나라가 명나라 아닙니까? 주전충에 의해서. 주원장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유구가 애국 시인이었다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85세 때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다는 시예요. 시 아래는 게 아이한테 시가 보이다, 지시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지시하다. 아이한테 부탁한 시예요. 아이에게 부탁을 하다, 지시하다. 자, 사고 원지 만사공 단비 불견 구주동 왕사 북정 중원일 가제 무망 고 내옹. 요게 내옹입니다. 내옹. 사고가 죽어서 떠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거자는 뭐 크게 의미를 안 두도 돼요. 죽으면 죽은 후에 과거 완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죽은 후에는 원래 본래 지만사공, 만사가 공, 만사가 공이다, 빈다 그런 뜻에는 만사가 끝이다. 죽고 나면은 본래 만사가 끝이라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만사가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죽고 나면 그만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뭐지만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단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뭐만 있지만 다만 이러하다 이렇게. 다만 이것이 이제 통하다 이겁니다. 뭐가 통하냐면 불견 구주동. 구주라는 게 중국을 구주라 그러잖아요. 중국 전체를. 지금 당장 남쪽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밖에 차지를 못한 겁니다. 구주가 못 되죠. 중국 전체가 구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구주는 뭐냐면 통일된 중국의 통일된 중국.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형상이에요. 이때가. 지금 휴전선으로 북쪽하고 남쪽이 갈라져 있잖아요. 북쪽이 반을 차지하고 북한이 반을 차지하고 우리 남한이 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통일된 대한민국은 아니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송나라.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북쪽이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같은 우리 민족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당시는 북쪽을 같은 한족이 차지한 게 아니라 금나라, 소위 이 한족들이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여기던 미개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갈라져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는 통일된 중국을 얘기해요. 다만 슬프도다 불견 구주도. 구주가 같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슬퍼한다. 그러니까 구주동이라는 건 통일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불견 통일된 중국. 네. 중국이 통일된 걸, 중화가 통일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슬프도다. 네. 왕사 북정 중원일. 왕사는 이게 사가 군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사라는 거는 왕의 군대는 천자의 군대, 소위 우리 천자, 이 남성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의 군대가 북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저걸로 따지자면요, 문법적으로 남성의 군대가 주어고 이 북이 서술어를 봅니다. 남성의 군대가 북으로 가서 그리고는 이 북이 동서남북할 적에는 이동이라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천자님의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가 북쪽으로 가서 그리고는 중원을 정복하다, 평정하다. 중원은 목적어, 그 다음에 평정하는 거는 서술어. 중원을 평정하는 날. 네. 중원지 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황제의 군대가 북쪽으로 가서 중원을 평정하는 날. 가제는 제사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 제사 때, 그러니까 제사 때 무가요. 무 플러스 서술어가 나오면요, 요게 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무만 하지 마라. 금지사로. 그럼 망이 뭐예요? 있는다 하죠? 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물망. 물망초 이런 게 있죠? 물망초. 잊지 말아라. 뭐를 잊지 말아요? 그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내부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부라는 말. 내부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칭하는 거예요, 자칭. 1인칭으로. 네. 나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칭을 하는 말이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인칭대명사에서 너라는 뜻이 있습니다. you. 그러니까 따지자면 your father예요. 요게 내용이 your father. 내 보면은 내 아버지, 내 애비. 네, 말하자면 내 애비. 이것도 옹을 갖다 하시니 이제 부를 대신해서 그냥 옹을 쓴 거예요. 너의 늙은 사람, 너의 어르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your father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칭으로 내부 내용을 써요. 2인칭으로 영어로 you라는 you를 영어로 you에 가름이 되는 한자어가 자가 you로 쓰이죠. 그 다음에 여도 you로 쓰이고요. 인칭대명사 얘기합니다. 2인칭 인칭대명사 you. 그 다음에 여는 또 이어로 많이 쓰이죠. 대체해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나왔던 내도 you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도 you로 쓰이고, 이게 2인칭이 많아요. 한자에. 그 다음에 약도 있죠. 자, 여, 내, 이, 약. 물론 군도 요건 좀 높이는 거죠. 공도 이거 높이는 거고. 네. 그리고 그걸 하나 빼먹었네. 이도 이거 유예요, 이게. 이국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국. 너희 나라, 네. 유혹 한출이, 네. 많아요. 내도 그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너희 아비,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여기서 누구예요? 유교 본인을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나라고 그러죠. 나라고 해석할 수 있죠. 제사 때, 네, 가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자기가 죽고 나서 얘기입니다. 죽고 나서 무망 잊지 말아라. 나한테 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무망이 타동사고 그 내용, 이 전체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애국 시인이고 우국 시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주전파라고 그랬잖아요. 평소에 일생 동안 살아온 게 그거예요. 양자강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오랑캐 금나라를 쳐가지고 서욕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이제 일생에 지금 한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못했으니까 내가 죽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북쪽 오랑캐들을 쳐부수고 한 나라가 전체 중국이 구주가 통일이 되는 날 그런 일이 그런 날이 오면은 나에게 제사 지낼 때에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내 죽어서도 알겠다. 그걸 듣기를 소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채두봉, 당완, 이게 완자입니다. 완자가 당완. 채두봉이라고 워낙 유명해가지고 네이버 치면은 엄청 나와요. 여러 개. 그 다음에 유규, 송나라 시인, 남송 시인 유규, 이거 쳐도 많이 나오고요. 채두에 대해서도 나오고, 요시에 대해서도, 요시도 워낙 유명합니다. 요게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같은 형상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